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김영환 이해박는 집 원장님, 전 장관님, 전 사선 의원 모시고 지금 굉장히 흔한 얘기 요즘 유행어가 또 생겼죠. 일본말 아사리판 정치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사리라는 말이 일본말이니까. 예, 아사리판.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아수라장 하면 아수라장만은 한자입니다만은 아사리. 아사리인데 김종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그 다음에 제주도 강원도 가시겠다 했는데 서울에 계속 머무시면서 계속 국민의 힘을 향해서 정말로 아주 험악한 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막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권의 막말을 추방해야 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 맞아요. 홍준표니 등등 옛날에 그 민경욱도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네. 말을 좀 가려서 써야 된다. 제가 네.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은 말의 품격이 정치의 품격을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지나친 자극적인 네. 또 국민들의 상식에서 볼 때 조금 벗어난 네. 표현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그 논점에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아사리판 이거 어제 그저께 비대위원장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당을. 네네. 또 그렇게 분란하거나 혼란 일으키거나 그렇게 당권 경쟁 지나치게 하지 마라. 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근데 저 원장님 정치판에 보면 당권이고 대권이고 간에 경쟁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한 그 논란, 네. 또 그 경쟁, 네. 또 그 각축, 네. 또 비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네네네. 그거 하자면 군대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조선노동당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런 침묵의 문화, 네. 권위주의적인 그런 일사불란함이 갖춰진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이 이견이 없어요. 그 문바들이 지시하는 대로 조선노동당 정치국 아니면 그 중국 공산당 정치부에서 네. 내려가는 대로 네. 청와대 하명하는 대로 네. 또 문바들이 지시하는 대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네. 5명의 그 의원들이 왜 소신 발언 같은 거 비슷하게 했잖아요. 소신 발언도 아니고 그거 사실 우리 상식적인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초선 오적, 을사오적 하듯이 초선 오적이라고 그럽니다. 민주당의 지금 의원 180명 그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판단, 네. 또 기준 이것이 네. 장사미사들, 네네. 우리 저 시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판단보다 못하죠. 못하죠. 그분들이 못나서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권위에 또 잘못된 논리에 잘못된 세력에게 굴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5명 무슨 오적이 초선 오적. 초선 오적 가운데서 한 명이 반성문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들볶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헌법기관 그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제 그저께 그렇게 소신 발언하고 오늘 반성문 쓰면은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참 안 한 것만 못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내에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영남 후보는 안 된다든지 젊은 후보를 세워야 된다든지 또 우리 당이 좀 더 그런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당 경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있어야죠. 그걸 혼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아수라라고 하면 안 되고 아사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쟁이 있어야죠. 그 경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국민의 분란 또 국민들의 상식 판단에서 벗어난 인신공격, 막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그 김종인 위원장님은 말씀 옳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삑사리. 네. 그것도 일본만 한 거 아니에요. 삑사리는 아닙니다. 삑사리를 낸다든지 네, 네. 뭐 이상한 네. 도출 행동을 네. 한다든지 국민의 정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확 움켜쥐고 당을 좀 이렇게 잘 통솔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이 안정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리더십 같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네. 근데 위원장께서 또 막말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안철수나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아주 아이들 그 이제 자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정신이 뭐 이상하든지 뭐 토론 못하는 후보는 안 된다든지 네. 뭐 대선 가면 뭐 나라 망친다든지 이런 게 너무 극단적인 또 단정적인 네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맡겨야 될 일을 원로가 또 그 중요한 분이 네네. 체중을 빌어서 이제 이렇게 흠집을 내는 듯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이 그냥 다 바보가 뭐 됐어요? 안철수는 뭐 밖에 있지만 네. 그 올망졸망했잖아. 40대 경제 전문가 대통령 후보 작년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40대 경제 전문가 없어요. 나라 맡길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난쟁이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보면 내부에다 대고 우리 흔한 얘기로 우리 집 자식들은 정말 못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절대 택하면 안 되는 놈들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 다름 아닌 것이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막말한다 그래갖고 그 당시 뭐 저 김대호 후보든가요. 그리고 뭐 또 차명진 후보 뭐 이래갖고 얼마나 저격을 했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이런 막말, 아사리판이란 막말하시고 그것도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 대승 압승 거두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공도 정말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무엇보다 후보 단일화를 갖다 했기 때문에 컸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 감히 뭐 건방지게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 안철수 갖다 저격해버린 뭐 저는 뭐 안철수 뭐 저 대표하고 면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안철수를 믿고 안철수를 좋아하던 사람도 오세훈에게 많은 표를 던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러지 않겠어요? 네. 정문술이라는 분이 계셔요. 다 잊고 계실 텐데 정문술이라고. 저도 깜빡 모르겠어요. 상장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에 네네. 생명공학에 써달라고 40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할 때. 예예. 지금 그때 정문술 생명공학관을 만드신 분이 이광영 교수라는 분인데 그 AI 쪽에 인공지능 이런 분인데 뇌과학 하시는 분인데 지금 카이스트 총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상장해서 돈을 거기다 기부하고 전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인데요. 기부하고 나서 사라지셨습니다. 정문술이라고. 네,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이제 뵙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일정하게 이제 마치게 되면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이제 돌아온 일들을 회고도 하고 또 뭐 그런 기회는 써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뭐를 다 그 베이비시터라고 하던데 유머. 그러니까 정치권에 꼭 이렇게 우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많은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요번에 아주 명예롭게 좀 이렇게 집으로 가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셨을 때 이제 국가의 원로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좀 그 쓴소리도 해주시고 나중에 그 품격 있게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뭐 악담으로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분도 조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가 원로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뭐 김대중 그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텐데 한쪽 편에 이제 그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른으로서의 국가 원로로서의 그 역할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자기의 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실 때죠. 예, 그 아까 정 원장님 말씀대로 저 원장님 시인이시잖아요. 제가 옛날 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씨가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막 보면 신책 구천문이요. 묘산 궁질이라. 그러니까 그의 고담이 중요합니다. 전승공기고하니 지적원운지라. 전승공기고 싸움에서 이겨서 공이 그토록 높으면 그쯤에서 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니 여기서 지금 보면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하고 어쨌든 본인이 막 우기고 막 해갖고 어쨌든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거 박형준 후보를 당선시킨 건 정말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대로 끝나고 나서 조금 뭐 휴직이라고나 할까요? 좀 추스르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또 금태섭 전인을 내일 만난대요. 4월 16일 날. 그래서 제3지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지금 뭐랄까 자가당착에 빠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계속 뭐 윤석열을 향해서 안철수를 향해서 했던 얘기가 제3지대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나라 재정도 인원도 등등등으로 봤을 때 제3지대 제3정당 성공하는 예를 못 봤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정작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본인이 지난 10개월 동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시팅 해놨던 그 당에 대해서 온갖 험구 험담하고 이제 제3지대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뭐 김정인 위원장 오늘 보도된 걸 보면 뭐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이제 그런 금태섭 의원 같은 젊은 또 용기 있는 정치인을 이제 격려하는 이제 그런 그 태도를 보이신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뭐 저희 당에도 좀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건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게 뭐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윤석열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다음에 또 후보 단일을 시도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3지대는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틀림없이 있고요. 다만 제3 후보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다자구도, 다자구도는 여당이 분열했을 때만 옵니다. 이재명 있고 또 뭐 딴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다자구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양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내년 3월 9일은 1번, 2번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을 지금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된다. 그게 쉬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제3지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게 좋은가? 이번에 그 안철수 오세훈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을 하고 또 같이 논쟁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지금 현재 앞서가는 주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정치하실 거니까, 그죠? 이미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 하면 큰 대뉴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맞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나 정치 안 해 하는 게 뉴스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그분이 제3지대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2지대로 오거나 제2지대가 합치거나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바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제2지대에 와서 제2지대를 바꿔서 그냥 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장님 생각하시면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원장님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드바이스 해준다면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제가 안철수 대표를 한번 만날 계획으로 있는데 만나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빨리 합류하는 게 좋겠다. 안철수 대표는 빨리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을 합쳐라. 그렇지, 합쳐라. 그거는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속을 했고 또 이제 안 합치면 그것도 뉴스가 되는 거죠. 안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철수는 이제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데다가 지난번에 단일화의 완벽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흠집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단일화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지난 보궐선거는 안철수의 승리이지 오세훈의 승리이지 오세훈의 승리 안철수의 패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개인으로서도 근래 10년 가운데 제일 많은 성과가 있는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이번에 프로세스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답지 않은 아주 심중하고 원려가 있고 또 막 이렇게 재고 그러는 게 이제 안철수 스타일이었다면 예. 전광석화처럼 결단해서 나는 이제 국민의힘에 하고 합당한다. 네. 결정해서 국민들이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은 네. 일단은 제3지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제3지대에 출발해서 네. 이 국민의힘과 합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건 우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네. 윤석열의 정치 선언 이전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윤석열은 적어도 6월 내지 7월 자기 검찰총장 임기 지난 후에 총장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래 임기가 7월 얼마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 그만둔 게 대통령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또 비아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외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정치권에 몰아넣은 것은 구할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네. 촉발하고 만들어 네. 자리를 깔아줘가지고 지금 그렇죠. 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니 검찰 내에서도 뭐 일부에서 왜 검찰총장이 나가서 정치하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현직 검사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의 검찰들은 여북하면 지금 오죽하겠냐. 저렇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검찰을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합니까? 네,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그렇게 하는 이건 또 아니지 않나. 네네. 근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정치를 해가지고 이걸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검찰 내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상당수 검사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정당한 건데 네. 대부분의 검찰들은 이건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 우리 윤석열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네. 아니면 동의한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론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네. 야 윤석열이 너 정치 한번 해라. 이게 공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데 네. 너만 잘 살겠다고 그냥 집에서 개나 기르고 그렇게 있을 수 없냐. 강아지도 해라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너를 원한다. 국민들이 복수의 원소가 끌어올라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 뭐 지도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네네. 부족한 건 채우고 사람들 좀 충원해가지고 해라. 네. 그럼 너 부족하면 안철수도 또 이번에 도와줄 거니까 도와주고 네. 또 옆에 유승민도 도와주고 홍준표도 도와주고 자기들 나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해봐라. 그렇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지금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윤석열 같은 분이 정치를 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에서 좀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권에서 커야 되고 네네. 또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역사와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부르죠. 사람 부릅니다. 거기서 자기가 자화자찬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국가의 경영이라는 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팀으로 해야 된다.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주면은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도력이 없는 건 아니, 카리스마가 없는 건 아니잖아. 권력에 맞서 싸워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27년 동안 검사로 출발해서 검찰의 수장이 되었다면 일단 조직 관리, 조직을 갖다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 능력이 대통령으로서 능력과 합치하느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먼저 원장님이 만약에 나 김용환이 윤석열이한테 어드바이스 해준다면은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뛰어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더 자기를 좀 추스르고 좀 이른바 몸을 갖다 조금 정치에 맞게 변환시키는 가운데
최소한 7월 지나서 예. 8월 지나서 뭐 이쯤에서 움직여도 늦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저한테 말씀이시죠.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전화 한번 드리세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전화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 황태현 예. TV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돼서 그 자리에 가 있어 무능하게 나라를 망치게 되면 그거야말로 패족이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겨냥하시는 발언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 그래요. 레거시라는 말을 모르죠. 레거시. 레거시 알죠. 영문학 전공하셨죠. 영문학. 예. 헤리티지 레거시 다 다릅니다. 예. 레거시라는 말이 나도 요번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나는 네. 영문학이 아니라 나는 치과기 때문에. 근데 레거시라는 말이 이제 업적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뭐 그 유산, 공헌 업적, 뭐 예, 이런 건데 단정적으로 오늘 내가 얘기하지만 레거시가 없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은 레거시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 되었다. 그건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지금 민주당 옛날 동지들이나 지지자를 만나면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업적이 네. 코로나 방역 빼고 뭐가 있냐 이렇게 했어요. 네. 코로나 방역은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때. 예? 지난 총선 때. 총선 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꽝입니다용.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백신 대재앙이 왔죠. 이거는 예. 이거는 꼭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네. 대통령이 그 백신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앞으로 1년 더 써야 되고 집단 면역이 안 생겨가지고 루안다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고 엄청난 이런 그 혼란을 그게 전 국민이 지금 네. 저 단체 기합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합 받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업적이 없어요. 네. 다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줬어. 반면 교사의 교훈을 남겼다. 그러니까 그 업적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 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되고 나서 훌륭한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 전 총장 들어가신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전화 안 하실 거니까. 그 할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 하나 하고 예. 또 꼭 염두에 둬야 될 점 한 가지만 얘기하죠. 네. 많이 얘기해봐야 다 안 들 거니까. 첫째, 멘토를 한 명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는 그것 때문에 좀 찍혔는데 뭐 300명. 300명 그것 때문에 찍혔는데 윤석열 총장은 네. 전 국민 멘토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전 국민 멘토 시대를 열어야 전 된다. 국민들의 울분, 네. 전 국민들의 분노,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 울화, 이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 네. 내가 요 최근에 좀 오버하고 있어서 훅 간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네. 당선되자마자 유능한 시장이 된다. 네. 자기는 그거 프레카드 걸었고 국민들한테 그렇죠. 먹혔어요. 네네. 내일부터 당장 서울시장에 들어가서 네네. 그 지금 코로나도 극복하고 저기 종부세도 뭐 완화하고 예. 공시지가도 그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힘들어가지고 오비나죠. 골프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약 몇 킬로 빠졌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한테 충고해서 너무 잘 하는데 네. 잘 하셨는데 네.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삼아라. 네네.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 네. 잘한 사람들 격려해라. 네. 그리고 제발 방역 이런 것도 네. 정은경 먼저 만나라. 그러면 백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든 뭐 안철수 좀 더 아니까 안철수하고 같이 상의해라. 그리고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1년 4개월짜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난 5년 동안 이 시민단체들이 말이야 5천억을 그게 사실이라면 5천억 아니라 3천억이라도 7천억이랍니다. 5년 동안 7천억.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대한 낭비들 있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방 빼. 6층에서 방 빼고 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좋은 합동조합, 네네. 좋은 마을 살리기 이건 네. 살리고 예, 예.
정말 문제되는 거 이런 것만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완급을 기해야 되고 지금 혁명이 아니야. 점령군이 아니에요. 지금 오세훈은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 정글 속에 혼자서 지금 해병대가 투여가 돼가지고 거기서 혁신 개혁 그것에 교두부를 만들고 근거지를 만들어야 될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가서 점령업체 완장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언론 너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대선 나갈 거 아니니까 차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 훅 간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아까 굉장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마치 정글에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으로 투여된 공수부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 뭐냐니까 109명의 시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그렇죠. 조은희만 빼고 24명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 똑같습니다. 내년에 윤석열 정권을 바꾼다 손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작년 4.15 총선 결과 그대로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범진보, 범현재, 민주당, 정의당까지 190석입니다. 그리고 범보수, 범중도라 그래봐야 110석에 불과합니다. 홍준표까지.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야말로 극도의 여소야대하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앞서 원장님 말씀대로 괜히 의욕만 앞세웠다가는 정말 오비나기 십상이다. 세 가지예요. 네. 이제 오세훈을 들어서 지금 윤석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선은 이 K방역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각 구청마다 있는 보건소장들이에요. 네네. 보건소장들 모셔와가지고 그 K방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네. 어떤 거 보완해야 되는지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 보건소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그분들이 멘토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중들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세훈 등은 다 갖춰져 있고 10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그동안에 경험 못한 거 다 하려고 생각하지만 바뀌었어 지금 상황이. 세상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 배워야 된다. 더 들어야 된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 국민이 나의 스승이다. 전 국민이 나의 스승이다. 뭐 김종인이나 이종찬이나 뭐 이런 분들 한두 명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리더십은 듣는 리더십을 가지시면 된다. 두 번째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20, 30대가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냐.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 구말리 같이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낳아야 되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애들을 낳아줘야 지금 나라가 그 영속이 되고 발전을 되는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 제일 모든 여야를 통틀어 제일 큰 문제는 출산율이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들이고 우리가 지금 빚을 5천조입니다. 5천조. 우리 재정이 요번에 5천조로는 IMF가 오늘 경고를 했어요. 이 정부에 대해서. 증가속도는 세계 1등이고 OECD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적자를 독일이나 이런 데 줄이고 프랑스나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5천자로 늘어나서 한 사람당 1억씩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국가부채, 가계부채 다 합쳐서입니다. 그렇지. 그거 이제 뭐 기업 이름 부채까지 합쳐서 5천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당 1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1억을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2억씩을 지고 살아야 돼.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요번에 그걸 분노를 표출했단 말이야. 빚은 니들이 다 써놓고 그러니까 요번에 막 포퓰리즘으로 돈 나눠주겠다는 놈들은 이 정치권에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짐을 젊은이들이 쥐고 있고요. 취업 안 되죠. 그 다음에 직장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집도 못 사지. 결혼 못 하지. 뭐 3포니, 뭐 4포니 뭐 있지 않습니까? 애 못 낳죠. 그런 그 젊은이들의 분노, 젊은이들의 절망, 젊은이들의 그 고통, 그 위에 윤석열을 세워야 된다 그러냐.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내가 무슨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런 거는
정말 그 소화적인 거고 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데 누구 예. 살려야 돼? 20, 30대 살려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무슨 지역이 어떻고 누구 어떤 스승님을 모셔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가 만나도 그냥 정치 선배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네.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아사리판데, 예? 너 이거 너 별의 순간 잡았는데 5월이면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나를 만나야 빛을 발해.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시그널 보내잖아요. 윤석열한테. 야, 왜 너 먼저 전화 안 해? 내가 먼저 전화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 일은 없을 거야. 윤석열.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윤석열 총장이 우리 장관님 원장님한테만 전화 안 한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 안 했대요. 한 달 동안 전화하라고 그래도. 저기 오늘 이 김영환 원장님, 김영환 전 장관님 모시고 좋은 얘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